반갑습니다. 이해 그리고 합격 회계관리 2급 회계원리 9번째 강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철은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재고자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했어요. 재고자산. 자, 시험 문제 우리 40문제짜리 시험 문제 40문제 보잖아요. 그 중에서 3, 4문제는 꼭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 강의를 할 거고요. 오늘은 첫째 시간은 자, 재고자산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말재고자산이라는 게 있고 이것과 매입원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볼게요. 재무상태표는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돼 있고 왼쪽에는 자산이 나온다고 했고요.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부채와 자본의 합은 자산의 합과 자산의 금액과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위에는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 BS라고 적는다든지 제목을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2020년 12월 31일 일정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회사의 경영 상태, 재무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는 표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 딱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현재라고 적어주고요. 회사 이름 주식회사 짱구패션을 왼쪽에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거는 단위는 원입니다 라고 해서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자산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있었어요. 자산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어떻게 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년 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애 위에다가 적어서 유동, 그렇지 않은 애 1년 넘게 걸려서 현금이 바뀌는 애들 비유동으로 적어줍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주고요. 우리 유동자산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은 뭐였어요? 첫 번째, 당좌자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팔려고 갖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배울 거예요. 재고자산. 판매를 하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짱구패션 뭐 하는 회사예요? 옷을 사서 옷을 파는 회사죠. 그러면 짱구패션에서 옷을 산다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옷을 산다면 재고자산에 넣어주면 됩니다. 재고자산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재고자산이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목적에 동그라미 해주고 별표시 3개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우리 팔려고 갖고 있는 거는 재고자산에 넣어주시면 된다. 우리 팔기 위해 우리 옷을 파는 회사에선 옷이 재고자산이 될 거고요. 컴퓨터를 파는 회사에선 컴퓨터가 재고자산이 될 거예요. 부동산을 파는 회사,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거 싸게 있어서 토지를 사다가 토지를 판매하거나 건물을 싸게 매입을 해서 건물을 판매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건물, 토지 이런 부동산이 재고자산이 될 테니까 재고자산에 넣어주면 될 거예요. 우리 그때 비유동자산 중에 뭐뭐 있었었죠? 첫 번째로 투자하기 위해서 있는 투자자산, 형태가 있는 사용목적인 자산인 유형자산, 형태가 없는 사용목적인 자산인 무형자산, 그리고 그 외에 기타에 들어가는 여기저기에도 넣기 애매한 것들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 만약에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회사예요.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자, 그럼 컴퓨터가 뭐겠어요? 재고자산일 수도 있고요. 그 컴퓨터를 우리가 직원이 사용을 합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파는 회사에서도 컴퓨터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직원이 사용하면서 뭐 판매 기록이나 뭐 일에 쓰는 거 위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파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형태가 있는 사용 목적인 자산이 유형 자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자, 재고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유형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컴퓨터를 파는 회사냐 아니면 부동산을 파는 회사냐에 따라서 같은 건물이든 같은 컴퓨터인데도 어떤 회사는 재고 자산으로 들어가고 어떤 회사는 유형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그 아랫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쭉 다시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짱구 첫 번째 우리 강의 때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짱구가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녔어요. 의류회사를 다니다가요 너무 야근도 하고 일이 많아가지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에 본인의 회사를 차렸죠. 회사를 19년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2020년 1월 1일 날 본인의 회사 짱구 패션을 차렸습니다. 그쵸? 모토가 그거예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자. 9시부터 6시까지만 일하자. 9시 오픈하고 6시에 퇴근하자. 그게 쉽나요? 그래서 첫날 오픈을 해서 뭐 번호번호에게 돈을 빌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1월 2일 날 너브리한테 찾아갔어요. 너브리한테 찾아가서 옷을 샀습니다. 옷을 얼마치 샀죠? 옷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3천만 원어치 옷을 샀는데 옷을 한 벌당 10,000원짜리였어요. 제가 이거 애트 마크 하면은 요거는 뭐 단가를 표현한다고 얘기했어요. 10,000원짜리 옷을 3,000벌을 샀어요. 1월 2일 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이때 재고자산으로 들어가겠죠, 이거. 자, 1월 2일 날 옷가게 가서 너브리 동대문에 옷가게 가가지고 3,000벌을 한 벌당 10,000원씩 해서 3천만 원에 사왔어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2020년 드디어 12월 31일이 됐어요. 자, 6시면 문 닫는 회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6시 문을 딱 닫고 그리고 몇 벌이 남아있나 세어봤습니다. 몇 벌이 남아있나, 몇 벌이 우리 회사에 있나, 몇 벌이 남아있나 보니까는 1,000벌이 남아있었어요. 이거 한 벌당 얼마씩 샀던 거였다고요? 10,000원씩 주고 샀던 거였어요. 자, 1,000벌이 남아있다는 건 내 창고에, 내 매장에 1,000벌이 있다는 거는 1,000벌이 팔린 거겠어요? 안 팔린 거겠어요? 당연히 안 팔린 거겠죠? 자, 안 팔린 옷 1,000벌이에요. 자, 그러면은 팔린 옷은 몇 벌이겠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팔린 옷은 몇 벌이에요? 팔린 옷은 2,000벌이 팔렸겠죠. 3,000벌 샀는데 2,000벌만 남아있으면 2,000벌 곱하기 한 벌당 10,000원에 샀던 거였어요. 자, 그래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음날 퇴근을 하고 다음날 회사를 다시 왔습니다. 매장을 다시 왔어요. 자, 6시에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 1월 1일이 돼서 새아침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그 매장에는, 짱구 패션 매장에는 옷이 몇 벌이 있을까요? 도둑이 안 들고 아무 일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팔린 옷 2,000벌이 있을까요? 안 팔린 옷 1,000벌이 있을까요? 당연히 1,000벌이 짱구를 맞이하고 있었겠죠. 1,000벌, 한 벌당 얼마짜리요? 10,000원짜리 그대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계에서는요, 기말 2020년 12월 31일 기말의 모든 금액과 기초 2020년 1월 1일 다음의 기초 금액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다고.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2020년 12월 31일 날의 금액과 개념상 2021년 1월 1일의 금액은 같다. 더 정확하게 2020년 11월 31일 마감 금액과 결산하는 금액과 끝내는 금액과 다시 그걸 받아들여서 2021년 1월 1일 날 시작하는 금액은 같다. 자, 조금 더 용어를 써서 말씀드릴게요. 즉 2020년의 기말과 2021년의 기초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2월 말일 2020년 기말에 안 팔린 옷 그대로 남아있는 내 재고 1,000벌은 2021년 기초의 재고와 같다 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1년 동안 이렇게 팔았더니 짱구 몇 벌 팔았어요? 짱구 2,000벌 팔았죠. 옷 2,000벌 팔았어요. 그러면은 1월 1일 날 딱 봤더니 아 그래? 1,000벌이 있었네. 이걸로 팔고 내일쯤 한 1월 2일쯤에 또 다시 매장 너브리한테 가가지고 물건을 사야겠다. 작년에 2020년에 2,000벌 팔렸으니까 올해도 한 2,000벌 정도 팔리겠지? 그러면은 지금 1,000벌 갖고 있으니까 1,000벌만 더 사면 되겠네 해서 추가로 매입을 1,000벌만 더 합니다. 어차피 올해 작년도 2,000벌 팔렸으니까 올해 두 번째 해니까는 뭐 2,000벌 있으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2,000벌로 또 합니다. 한 벌당 마찬가지로 10,000원에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쭉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31일, 즉 2021년 기말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문을 닫고 6시에 문을 딱 닫고 이제 남은 옷을 봤습니다. 안 팔린 옷 우리 매장에 몇 벌 있나 봤더니 안 팔린 옷이 100벌이 우리 매장에 있었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한 벌당 10,000원짜리였고요. 자, 그러면은 100벌이 남아 있으면은 팔린 옷은 몇 벌이라고 봐야 돼요? 팔린 옷은 1,900벌이 팔렸다고 볼 수 있겠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얘기만 쭉 했었어요. 자, 여기 이 내용이 여러분들 재고자산 반을 다 배우신 거예요, 벌써. 자, 이 흐름이 쭉 흐름이 재고자산 반을 배우신 겁니다.